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곽태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곽태영이가 또 다른 키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김세론 씨 사후에 3월 14일 누군가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마 이 사람은 곽태영이 아니고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024년 수술 때 김세론 씨와 함께 병원을 간 사람이 곽태영입니다. 근데 영수증에 보면 어디에도 보호자가 곽태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곽태영이 만약에 그 병원 관계자를 만났다는 가정이 된다면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고 누군가가 보건복지부에 고발장을 냈나 봅니다.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갔습니다. 그 고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금으로 한 100만 원만 들고 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 40만 원 드나 본데? 그러니까 비용 얼마 안 든다니까. 100만 원 안쪽이야. 100만 원 안쪽에. 그러니까 힘줄이 닫혔느냐 안 닫혔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 좀 넘을 수도 있고. 저기 그은 거 한 비용이나 대략 얼마 정도 그래요? 뭐 내가 얼마 들겠어. 그래도 대출이라면은 네. 꾸미면 돼. 그러면 한 100만 원이면 되나? 100만 원 원. 정도면 돼요? 100만 원 안 든다. 아, 그럼 한 4, 50? 자,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의 진실 누가 맞을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호는 목숨 걸고 김수현 씨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곽태영 씨가 세론 씨와 함께 간 강남에 있는 한 병원,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서도요, 2024년 11월 1일 40만 원을 끊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끊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것도 의문입니다. 더 의문이 드는 건 뭘까요? 세론 씨가 2월 16일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날 누군가 또 갔습니다. 근데 유가족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곽태영 씨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보호자로 등재해놨으면은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김세론 씨가 망자가 됐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망 진단서는 가족 외에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관계자 한 대형 병원의 이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개인정보법이랑 이제 의료건강법 이제 강화돼서 오빠, 꼴도 없다고. 저기 내가 이제 김세론 씨 유가족 일을 보는데요. 예. 근데 이제 김세론 씨가 죽었잖아요. 2월 16일인가 했어요. 근데 기존의 매니저가 3월 14일 날아서 뭐 의사를 만나서 서류를 떼간 것 같아. 이게 의료법으로 가능해요? 사망했으면 그 자료 가지고는 가능해요. 유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아니에요.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사망 진단서나 이런 걸 가지고 와갖고. 진단서는 못 떼,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제3자인데 이제 처음에 옛날에 그 손목 그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목 그었을 때 그 친구가 데려가서 이제 수술을 뭐 보호자로 했나봐. 예. 보호자로? 예. 그럼 그 사람이 그때 보호자로 등재가 돼 있으면은 네. 딱 망자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서류띠로 할 때 어떻게 확인한지는 모르지. 근데 한번 또 궁금한 게요. 뭐 수술비가 그때 한 550만 원이 들었대. 예.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아는 의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봤더니 항암 환자고 뭐 다 때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550만 원을 디파짓해서 먼저 해놓고 그래도 또 나머지가 한 뭐 몇십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또 찾아갔나 봐. 그런데 또 당사자가 아니라 또 그놈이 찾아갔나 봐.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거지.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증명할 수 있는 건 관계 증명이나 가져갔었어야지. 가족이 아니라 본인 외에는 가족 아니면 못 가져가는 거잖아. 아니 그게 어느 병원인데? 어느 정도? 작은 데죠. 거기서 550만 원에 수술했더라고. 자, 이게 540만 원에 대한 내역인데요. 중요한 거는 또 이 수술 이후에 한 번 가서 병원에서 돈을 몇십만 원 정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료법상으로는 김세론 씨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병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540만 원을 청구했고 또 그 이후에 왜 나머지 비용을 김세론 씨가 아닌 곽태영 씨에게 줬을까?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곽태영 씨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다른 병원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얼마 비용이 든다고 할까요? 보통 손목 봉합수술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걷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리 깊어져도 수술비는 1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형외과에서 아주 디테일한 수술하면은 약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40만 원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병원 의사 관계자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 40만 원 드나 본데? 그러니까 비용 얼마 안 든다니까. 100만 원 안쪽이야. 100만 원 안쪽에. 그러니까 힘줄이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예. 뭐 2, 300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엔 지가 뭐 어디서 주워드는 건 막 500, 600 뭐 그래서 내가 야 무슨 암 수술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힘줄이 안 나갔으면 혈관만 나갔으면은 5만 원 하면 되는데 돈 그렇게 얼마 안 드는데 만약에 힘줄이 나갔던가 이렇게 하면은 힘줄 수술도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진짜 한 100만 원, 200만 원 아니에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손목 저기 그은 거 한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요? 그래요? 뭐 내가 얼마 들겠어. 그래도 대출을 오면은 꾸미면 돼. 그러면 한 100만 원이면 되나? 100만 원 정도면 돼요? 100만 원 안 된다. 아 그럼 한 4, 50? 응.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거기 전화해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빨리 오라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병원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손목을 그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0만 원만 갖고 가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 관계자가 100만 원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금으로 한 100만 원만 들고 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현금으로 한 100만 원만 들고 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료 관련 상담 연결은 1번, 24시 바로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됩니다. 먼저 아픈 당신이 되어보겠습니다. 정원입니다. 네. 예, 죄송한데 뭐 좀 물어보려고요. 네. 지금 저희 지금 일하다가 아이가 저기 손목을 걷다고 해서 저기 전화드렸는데 지금 근처가 그 가까운 병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기 지금 그 애들 엄마가 저기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뭐 저기 뭐야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가능하시고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나요? 근데 비용은 진료 보고 결정되세요. 어떤 진료 볼지 몰라서. 네네. 그래도 대략이라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따로 정해진 건 없으시고요. 네네네네. 어떤 진료 보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까. 아니 손목을 걷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보통 한 100. 수술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오셔서 수술하실지 그냥 간단 보안만 하실지 확인해 보시고 안내 받으셔야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저기 바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네. 지금은 좀 힘드시고요. 네네네. 7시 이후에 외상센터 접수해 주셔야 돼요. 아 외상센터 그럼 따로 있어요? 네, 7시 이후에 1층 원무과 오셔서 외상센터 접수해 주시면 되세요. 아 지금은 그럼 안 돼요 또? 네, 종료 시간 다 돼서 좀 네네네. 힘드시고 7시 이후에 외상센터 접수해 주시고 신분증 갖고 오셔야 그럼 돼요. 몇 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럼 묶어놔야 되나 붕대로? 일단 오셔서 접수하셔야 되시는데 그럼 7시 이후에 된다는 거죠? 네, 좀 빨리 시작하시면 좀 더 빠를 수는 있는데 7시 이후에 네네네. 하셔서 지금 오셔서 접수하시고 안내 받으셔도 그럼 일단은 돼요. 현금으로 한 100만 원만 들고 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금액 진료 보고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냥 오셔서 금액 확인해보시고 계좌이체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아마 지금은 6시까지라 지금은 접수해도 힘드시고 네네. 일단 오셔서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7시에 외상센터로 접수하시면 네,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신분증 갖고 오시고요. 네. 기초수급자시면 의뢰서 갖고 오셔야 되고 의료보험도 되긴 돼요? 공단보험은 적용되시죠? 가입되어 있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적용되는 부분만 되는 거고 비급에 적용 안 되는 부분은 적용 안 돼서 아, 참고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금으로 한 100만 원만 들고 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의료보험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의료보험료 적용받는 게 116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가 무려 38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김세론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세론 씨가 손목을 그었을 때 봉합비는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20에서 30만 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병원을 고발하시든지 저는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키그는 곽태영 씨가 갖고 있고 이 조사로 인해서 김세론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진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 내역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